잘 먹었어요. 또 내가 계산해야 되나? 내가 봉인가? 나는 이번 연애에서는 절대 먼저 지갑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절대 먼저 마음도 다 내어주지 않겠다고도. 연애만 했다 하면 밥값, 여행비,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카드값 연체까지 내가 막아주고 헤어질 때마다 통장 잔고랑 마음 잔고가 같이 바닥나는 걸 몇 번이나 겪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후원 사업을 한 건가? 나를 아는 친구들은 늘 말했다. 야, 넌 연애가 아니라 기부를 해. 그냥 단체 만들어. 불쌍한 남친 돕기 위원회 같은 거. 농담인 줄 알면서도 가끔은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다. 나는 올해 43, 서울 외곽의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 야근이 잦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는데 내 연애 패턴만은 이상할 정도로 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늘 비슷한 타입의 남자에게 끌리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퍼주다 끝났다. 그래서 작년 생일날 케이크 한 조각을 혼자 잘라 먹으면서 나는 거울을 보며 약속했다. 다음 남자는 내가 먼저 퍼주지 않을 거야. 나를 먼저 챙길 거야. 더 이상 착한 여자로 살다가 바보 되는 일은 안 할 거야. 그런데 인생은 늘 내가 세운 계획이랑은 다르게 흘러간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동네 반지하 카페에서였다. 비 오는 11월의 목요일 야근 전에 혼자 저녁을 때우려고 들어간 곳. 오래된 소파,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구수한 커피 냄새가 나는 요즘 말로 힙하다고도 하기 애매한 조용한 카페였다. 그 카페는 저녁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의 피난처 같은 곳이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나밖에 없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와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를 고치고 있었다. 돈은 없지만 마음 많은 부자 이런 문장을 쓰고 있다가 문득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나 마음이 부자면 뭐해. 통장이 바닥인데. 그때였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고 축축하게 젖은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후줄근한 운동화, 낡은 가방, 무릎이 조금 해진 청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잘라냈지만 얼굴빛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는 잠시 메뉴판을 올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쿠폰을 꺼내 들었다. 저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남았다고 돼 있는데요. 카운터 안에 있던 사장님이 웃으며 쿠폰을 받았다. 네, 마지막 한 잔. 오늘이 만기네요. 잘 오셨어요. 만기요? 남자가 멋쩍게 웃었다. 쿠폰도 유통기한이 있군요. 저번에 받아놓고 계속 못 와서 오늘이라도 와서 다행이네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는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내가 예전에 알던 어떤 남자의 뒷모습과 닮아 있었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 괜히 주변 눈치를 살피는 동작, 컵을 기다리는 동안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눈빛까지. 또 저런 사람 보면 내가 먼저 챙겨줄 것 같아서 피해야 하는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그를 따라갔다. 남자는 커피를 받아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창밖에는 비가 줄기줄기 내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거칠어 보이는 인상,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가 시끄럽게 흔들렸다. 그들은 카운터를 힐끗 보더니 바로 창가 자리에 남자에게 다가갔다. 야, 강현씨. 그들이 부른 이름. 강현. 카페 안 공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심한 척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귀는 쫑긋 세웠다. 전화 왜 안 받아? 계속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야. 좀 더 키 큰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창가 쪽 남자 강현이라고 불린 사람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요즘 조금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긴 뭐가 없어. 정신이 없는 건 우리지. 다른 남자가 탁자 위에 쿵 하고 손을 올렸다. 이혼했다고, 가게 정리했다고, 애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그 핑계로 계속 미루면 어쩌자는 거냐고. 우리도 윗선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이혼, 가게 정리해. 나는 무심코 그 단어들을 마음속에 적어 닮았다. 강현 씨는 머리를 깊게 숙였다. 알아요. 아는데 진짜로 요즘은 돈이 없어요. 그 대사를 우리가 몇 달째 듣고 있는 줄 알아? 카드값, 대출이자, 임대료 밀린 것까지 우리가 몇 번이나 봐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버티기 힘들어. 키 큰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500만 원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 말에 강현 씨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500이요? 갑자기 그걸 어떻게든 해보라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이혼했다고 혼자 산다고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아? 남한테 손 안 벌리려고 버티는 건 알겠는데 세상에는 너 하나만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릴 생각해야지.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해놓고 카운터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시켜 나갔다. 그들이 나간 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창가 자리에는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강현 씨만 남았다. 그는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카페 안에 허공을 타고 퍼졌다. 나는 화면 속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는 문장을 지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익숙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저 사람 지금 얼마나 막막할까? 이혼하고 가게 접고 애까지 있다는데 거기다가 500만 원을 이번 주 안에.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또 그러지 마. 남의 사연에 감정이입해서 먼저 나서지 말자고 다짐했잖아.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남이야. 네가 구해줄 필요 없어.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이성을 앞세우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감정이 오히려 더 크게 요동치는 것. 카페를 나가려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입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기요, 사장님. 저기 앉아 계신 그분. 나는 속으로 욕했다. 아, 진짜 이 입 좀 꿰매버리고 싶다. 사장님이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강현 씨요? 단골이에요. 예전에 바로 옆에서 고깃집 하다가 망하고 요즘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많이요? 내 질문이 조금 빠르게 튀어나왔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이혼하고 애는 전 부인이 키우고 빚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일 나가면서 물어보는 거 보면 포기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몰리니까 사람 표정이 자꾸 그렇게 되네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나는 그를 한 번 더 흘깃봤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내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시끄러웠죠? 나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뭐 저도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내 마음이 먼저 뜨끔했다. 그래.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나도 저 사람도. 며칠 동안 나는 그 카페에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했다. 괜히 또 보고 신경 쓰일까봐. 그런데도 일이 꼬이듯 그 근처 미팅이 생기고 야근할 때면 그 카페 생각이 났다. 그래,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오면 되지. 남 도와줄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들어간 날 그가 또 거기에 있었다. 이번에는 앞치마를 메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낮에는 택배 상하차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서빙 좀 해요. 저녁 장사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해서요. 힘드시겠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힘든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죠. 안 그러면. 말끝을 흐리는 표정이 내가 잘 아는 얼굴이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예전에 전 남자친구의 실패한 사업 빚을 같이 갚느라 본업 끝나고 새벽에 대리운전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 내 얘기를 하려다 말았다. 대신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시켜서 일부러 카페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게 됐다. 그는 48, 나보다 5살 많았다. 예전에 동네에서 꽤 잘 나가던 고깃집을 운영했는데 코로나와 몇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했고 결국 빚을 떠안은 채 이혼했다고 했다. 저도 제 잘못이 많아요. 장사 좀 된다고 이리저리 확장하려다가 결국 다 무너졌죠. 그때 아내 말만 좀 들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는 자기 탓을 계속했다. 지금은 어떻게든 빚 갚으면서 애한테 학원비라도 챙겨주려고요. 아빠라는 게 미안한 짓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쪽이 꾹 눌린 것처럼 아려왔다. 역시 또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미안함과 책임감만 잔뜩 짊어진 사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와줘도 선을 지키자. 돈은 빌려주지 말자. 밥도 내가 먼저 사겠다고 나서지 말자. 그런데 그 다짐은 한 번에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 문이 닫힌 후 사장님이 급해서 나 먼저 나가달라고 하던 날이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비가 오고 있었고 정류장에는 우산 없는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강현 씨도 그중 하나였다. 그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애한테 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오네. 애한테요? 내가 묻자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네. 한 달에 2번 보는 날이에요.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 잠깐 얼굴이라도 봐야 아빠라는 게 뭔지 조금이나마 느끼죠. 그때 버스가 도착했다. 그런데 너무 붐벼서 사람들이 꽉 찼다. 강현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버스 뒷문 쪽을 바라봤다. 그때 내 입이 먼저 움직였다. 택시 타세요. 네. 이런 날은 택시 타세요. 애가 아빠 기다리다가 비 맞고 서 있으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저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제가 태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택시비 한 번 드리는 건데요, 뭐.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잘 되면 고깃집 다시 차리고 그때 한우로 갚으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또 시작됐네. 다 퍼주기 모드. 택시를 잡아 세우고 나는 기사님에게 행선지를 말해줬다. 그는 끝까지 괜찮다고 말했지만 택시 문이 닫히기 직전 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꼭 갚겠습니다. 그냥 지민 씨가 애 아빠 회사 동료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늦게 탄 택시비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일부러 가볍게 웃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한 번쯤은 괜찮아. 택시비 한 번 가지고 뭘. 하지만 사람은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점점 쉬워진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에게 조금씩 더 많은 걸 내어주기 시작했다. 야근 후 카페에 들을 때면 간식거리를 사갔다. 이건 그냥 남는 쿠폰이 있어서 시킨 거예요. 회사에서 이벤트용으로 받은 거예요. 내 말에는 늘 핑곗거리가 붙었다. 사실은 그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챙긴 것들이었는데도.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민 씨는 왜 이렇게 남한테 잘해줘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제가 원래 좀 퍼주는 스타일이라서요. 근데 요즘은 많이 고치려고 해요. 고치지 마세요.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것만 챙기면 누가 남 챙겨줘요. 지민 씨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그 말에 내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다. 그래. 누군가는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39살 때 마지막 연애를 끝내고 4년 넘게 연애를 접어둔 내 삶에 다시 촛불 같은 감정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촛불은 또다시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알 수 없는 길로 이끌고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겨울 끝자락 찬바람이 여전히 매서운 2월 어느 날이었다. 카페에 갔더니 강현 씨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그는 애써 웃었지만 손등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오늘은 커피 제가 살게요. 늘 얻어먹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우리는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지민 씨. 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민 씨한테 이런 말 하는 거 100번 고민하고 온 건데요. 정말 혹시 이번 주에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여기까지 왔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전 남자친구들이 비슷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했던 말. 지민아, 이번만 도와주면. 나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얼마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500만 원이요. 이 숫자도 너무 익숙했다. 이번 주에 꼭 맞춰야 하는 돈이 있거든요. 원래 다른 데서 구하려고 했는데 다들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지민 씨한테까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머리를 숙였다. 정말 2-3달 안에 꼭 갚을게요. 나쁜 짓에 쓰는 돈 아니고 고리 대금 같은 데는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체면 때문에 그리고 애 때문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또야. 또 이 패턴이야.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며? 선 긋겠다며? 너 혼자 힘들어질 거 다 알면서 또 그러려고. 그런데도 내 가슴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지금 정말 절벽 끝이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나는 내 오랜 친구이자 적이기도 한 그 감정에 또다시 져버렸다. 지금 다는 못 드리고.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내일 월급 들어오면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통장 남는 게 딱 그 정도라. 강현 씨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 믿어주셔도 돼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이런 사람만 믿고 살아봤어. 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요. 네. 뭐든. 나중에 갚으실 때 그냥 돈만 갚지 말고 그때까지 살아있어 주세요. 이상한 생각 말고. 저는 빚 못 받는 것보다 그쪽이 더 싫어요. 내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꼭꼭 갚을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들여다봤다. 500만 원을 보내고 나니 남은 돈은 세 자릿수로 떨어져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 정말 미쳤다, 지민아.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그 카페에 가지 않았다. 마치 갚지도 못할 약속을 해버린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내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예전부터 나를 괴롭혀온 목소리였다. 넌 또 당했어.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세상 남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다들 널 ATM으로 보는 거야. 다른 하나는 좀 더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누군가는 저런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는 정말 한 번만 손 내밀어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민 씨 요즘 왜 안 와요? 바쁜가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아, 그리고 혹시 강현 씨한테 연락된 거 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요? 며칠째 안 나와서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 봤더니 방도 비어 있더라고요. 이사 간 건지 그냥 도망간 건지. 하여간 좀 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핏기가 쫙 가시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또야. 역시 또. 머릿속에서 지난 연애들이 순식간에 필름처럼 지나갔다. 나를 이용해 놓고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 돈을 안 갚고 사라졌던 번호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요. 조용히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너무 가벼웠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다. 바보 같다. 한심하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소파에 기대 울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잘했다. 이번에는 500만 원 가지고 배운 걸로 하자. 그동안은 더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졌잖아. 이번엔 좀 빨리 깨달았으니까 그나마 발전한 거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돈 때문만은 아닌데. 며칠 뒤 나는 정신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가볼까 고민만 했던 곳이었다. 의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전 남자친구들 얘기, 내 가족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현 씨 얘기까지. 왜 저는 항상 어려운 사람한테 끌릴까요? 내가 물었다. 의사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참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그래요. 본인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늘 상처받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구해줄게 하고 뛰어들어요. 근데 결국 구하지도 못하고 같이 빠져 죽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끊으려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 안에서 나를 먼저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해요. 누군가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전부 내어주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그 말을 계속 곱씹었다. 내 인생까지 전부 내어주는 게 사랑은 아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야근 후 카페에 가도 괜히 그 자리를 흘깃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택시비 대신 내가 나를 위해 택시를 탔다. 기부하듯 남에게 건네던 돈을 처음으로 내 적금 통장에 넣기 시작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는데 작은 등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내는 사람 칸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현.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집에 올라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통장 1권 그리고 접힌 편지 1장. 먼저 통장을 펼쳤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마지막 입금 내역에는 500만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몇 번이나 쓸어보았다.
다음으로 편지를 펼쳤다. 둔탁하지만 또박또박한 필체였다. 지민 씨. 그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 사장님 번호를 통해서라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지민 씨 마음을 흔들어 놔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로 대신합니다. 그날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바닥이었죠.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은 지키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입에서 지민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었는지 빌리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구나. 또 누군가의 인생을 같이 끌어내리고 있구나. 사실 그날 밤 다른 사람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지민이라는 사람 참 착하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더 뽑아먹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한 번에 보였습니다. 전 아내에게도 부모님께도 가게 직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면서 결국 아무것도 해결 못한 채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민 씨에게까지 같은 짓을 하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나쁜 습관에서 도망치자. 그래서 바로 지방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숙소 제공해준다는 말에 몇 시간 만에 방을 빼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 서울에 지민 씨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제가 버티면 그때 딱 한 번 연락을 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돈이 돌아갈 때까지만 숨 쉬고 서 있자.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 목표 하나로 2달을 버텼습니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무너지는 줄 알았고 손바닥도 다 터졌습니다. 그래도 돈을 쓰지 않으려고 거의 밥만 먹고 버텼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500만 원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과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도 가난하고 여전히 이혼남이고 여전히 빚도 조금 남아있고 여전히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누구의 삶에 기생하면서 숨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민 씨께는 이제야 조금 덜 부끄러운 얼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민 씨. 저는 아직도 지민 씨가 카페에서 택시비를 내주며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갚을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하셨죠. 그 약속 지켰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를 한 번만 더 만나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불쌍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 제 빚을 스스로 갚기 시작한 조금은 덜 불쌍한 남자로요.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이 편지는 그냥 버려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최소한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 자신에게 증명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맙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강연 드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이미 엉망으로 울고 있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참,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사과하는 사람 처음 봤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망설인 끝에 아주 짧게 문자를 보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내일 카페 앞 오후 7시. 올 수 있으면 오세요. 못 오더라도 이제는 본인 인생부터 먼저 챙기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20살 때 처음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 메시지를 보내고 떨리던 그때처럼. 다음날 저녁 나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직 봄바람이 차가웠다.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저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서 있는 남자. 강현 씨였다. 예전보다 조금 더 까맣게 탄 얼굴, 손등에는 굳은 살이 더 두껍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이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섰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민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늘 피해를 줄까? 왜 나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면서 살까? 그러다가 지민 씨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퍼주면서도 결국 상처받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다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셨군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네. 비겁하게요. 비겁하기만 했으면 돈은 안 갚았겠죠. 도망간 뒤에도 누군가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2달을 버티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이제는 누군가한테 받는 사랑에만 기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제 삶을 세우고 제 빚을 정리하고 제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된 다음에야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는 다 퍼주는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는 건 좋은데 그걸 내 가치의 전부로 착각하는 건 그만두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많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봄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아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한테도 지민 씨한테도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덜 이용하고 덜 희생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 한 번쯤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동정이나 불쌍함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오늘은 그 언젠가를 위해서 연습하는 날로 할까요? 어떤 연습이요? 밥값 각자 내는 연습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서로에게 빚지지 않는 연습. 동시에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연습. 그는 한 박자 늦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네요. 오늘 첫 연습 잘해보죠.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같은 메뉴를 시키고 각자 카드를 내밀었다. 사장님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두 분 오랜만이네요. 근데 오늘은 따로따로 계산하세요? 네. 이제부터는요. 내가 먼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연애할 때 다 퍼주기만 하는 여자와 이혼 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남자의 만남. 누가 들으면 또 뻔한 비극 한 편이 나왔겠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로의 상처를 핑계 삼아 기대려는 대신 각자 자기 삶을 세우면서 그 틈에서 조금씩 다가가는 이야기. 언젠가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더 이상 다 퍼주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어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든 조금 쓸쓸한 엔딩이든 이번엔 적어도 내가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나는 오늘 나에게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더했다.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아끼자.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약속을 하는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덜 허전해졌다. 마치 비어있던 자리에 내가 나를 채워넣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